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은 서원대학교 마이크로 러닝의 강의를 제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제가 이제 상담심리학과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대인관계가 여러분의 심리하고 이제 많이 중요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나의 애착 유형으로 대인관계 진단하기라는 그런 주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단 대인관계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그 다음에 애착 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의 애착 유형과 대인관계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인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이제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대인관계 고민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또 중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그때는 한 학급에 이렇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있는 갈등이나 뭐 관계 역동이나 이런 게 대학생 때랑 좀 다르죠. 대학생 때는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생 발달 단계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이 처해 있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아 정체감을 바탕으로 동료 연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각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셨을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과 친구들이라던가 대학 내에 혹은 대학 바뀌더라도 아니면 연애도 이제 시작하고 연애를 이제 해나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점점 성숙하도록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생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기존에 하고는 되게 다른 대학이라는 환경을 접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학과 친구들, 학과 교수님, 뭐 동아리 선배, 뭐 후배, 뭐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인관계 범위가 중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들을 이전보다 더 잘 형성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심리학 개론 수업이나 뭐 발달 심리 수업이나 이제 이런 유사한 과목을 들었다면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성인 초기, 여러분 이제 성인 초기시죠? 폭넓고 깊이 있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이 돼서 대인관계가 만족스럽고 원만하시면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속감도 느끼지 못하고 뭔가 내가 자아 정체감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고 흔들리게 될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가 대학 생활 적응이 어려우면 학업에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가 중요한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면 서강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2008년에서 2015년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한 대학생들이 호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인관계 문제였어요. 이제 여기서 대인관계는 다양하겠죠. 가족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뭐 아니면 연인 관계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관계 문제를 호소하는데 3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다른 조사, 심리건강 실태라는 조사에서 대학생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니 인간관계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관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 대학생이 73%가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대학의 그 학생 상담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상담소를 찾는 대학생이 2년 동안 35%가 증가를 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주제가 대인관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랑 관련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여러분 다 이제 느껴보셨을 텐데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친한 친구 무리가 있는데 또 다른 무리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섞였다가 또 이렇게 흩어졌다가 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또 무리가 있었다가 그 안에서 누군가가 연애를 하면 또 관계가 서로 막 좀 서먹해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그런 관계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관계 이슈들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잘 지나고 대인관계가 원만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실 그렇게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되고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는데 내가 소속한 집단 안에서 뭔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소외됐다 이러면 불안감도 느끼고 또 공허함이나 소외감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유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 맺게 되는 대인관계는 이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의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서 맺게 되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대학생활 동안에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경험했던 직장인 1111명 중에 63%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제가 여기 예시를 좀 여러 가지 써놨는데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친구들에게 제가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생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대학생 분들이 저에게 호소했던 그런 고민들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조금 대학생 때 고민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좀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게 돼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저는 대학생 시기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두루두루 지내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내 주관 있게 내 생각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로 친구들에게 맞춰주거나 내가 불편해도 참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크게 문제가 안 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하고 참다 보면 언젠가 이게 터지게 되거나 아니면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럽지만 대학생 때까지도 참다가 내가 못 참겠다 싶으면 친구한테 야 우리 절교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잘 저를 이제 붙잡아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잘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를 표현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서 그게 쌓이다가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외로워지고 이런 부정적인 패턴이 저는 반복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너무 내 주장을 세게 한다거나 내 표현을 강하게 해서 주위 친구들이 나를 조금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애초에 대인관계 자체가 다가가기가 어렵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무 어색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민을 우리가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고민을 어떻게 좀 분석해서 내 대인관계를 좋게 만들까 이거를 생각하려면 애착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애착이라는 게 요새는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인관계라는 맥락에서 대학생들은 가족, 부모님, 중요한 타인들, 뭐 친구 등등 정서적 유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애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애착은 한 개인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애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는 가족이라던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혹은 연인 관계 이런 관계들에서 우리는 애착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난 직후부터 말을 하기 이전부터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애착 대상과 어떤 애착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 애착이 우리의 관계에 맺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영아기나 유아기 때 경험했던 나를 주로 케어해 주셨던 부모님이나 엄마나 주 양육자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느냐가 내 평생의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어렸을 때 되게 좋은 양육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를 하겠지만 어렸을 때 그렇지 못하고 양육 환경이 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 인생 이번 생은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는 애착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여러분이 내 성인 애착은 이런 상태네, 망했네, 이러시라고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변화시킬지를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착 이론을 좀 공부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 맺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데 왜 나는 그게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짧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애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 대인관계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맨 밑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애착 관계가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되지만 이게 한번 형성되고 끝이 아니라 여러 우리 삶의 국면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인 애착 유형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같이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애착 유형 검사 한글 파일로 혹은 PDF로 올려드릴 텐데 일단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그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하시고 다시 영상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사를 다 하셨으면 일단 채점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은 역채점 문항이 있어요. 역채점 문항은 요 문항 번호가 나와 있죠. 요 문항의 점수를 예를 들어서 이게 5점 만점이면 1점은 5점으로 채점하고 2점은 4점으로 체크하고 3점은 똑같이 3점으로 채점하고 이렇게 원래 점수랑 거꾸로 채점을 하는 걸 역채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항들은 역채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짝수와 홀수로 나눠서 그 문항별로 점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다 더하셨으면 홀수가 42점 이상이면 회피형이라고 볼 수 있고 짝수가 47점 이상이면 불안형 애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점수가 모두 기준 이상이시면 둘 다 42점, 47점 이상이면 혼란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나는 둘 다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낮다.
그러시면 안정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그 네 가지 유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 자신, 자기와 타인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긍정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정에 해당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믿을만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정에 해당하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나를 싫어할 거고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정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건데, 나와 타인에 대해 다 긍정인 분들은 안정형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선 부정인데 타인에 대해서 긍정인 분들은 불안형이고, 나에 대해서 긍정인데 타인에 대해서 부정이면 회피형. 나와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혼란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안정형은 안정애착, 요거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인간관계 맺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세 유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은 불안정애착이라고 해서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정형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이 안정형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적 애착 중에 한 가지가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안정형은 주요 양육자가 아기 때, 어렸을 때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민감하게 아이의 욕구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친밀감을 충족하고 위로와 보살핌 속에서 관계 내 신뢰를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음,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관계 유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불안형을 보시면, 불안형은 주요 양육자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일관적으로 양육을 하지 못하고 어느 날은 막 잘해주다가 어느 날은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면 자녀 역시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태도를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되게 친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안 좋게 대할지 모르잖아요. 감정에 확 압도될 수 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라도 버릴지 몰라, 거절당할지 몰라,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불안형이 연애를 할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연애뿐만 아니라 이제 대인관계에도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연애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불안형 애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네. 회피형은 주요 양육자가 불안형인 양육자와 좀 다르게 냉담하고 방임하는, 아이를 조금은 정서적으로 방치했던 그런 경우에 혹은 또 일관되지 못한 반응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회피형 애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적절한 감정 표현을 잘 못하게 된다거나 관계나 감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양육자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고 좀 외로운 경험, 좀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돼서는 나는 그런 관계 필요 없어, 되게 쿨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관계 필요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바에는 오히려 나 혼자 그냥 살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감 형성하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어 라는 태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회피형이 연애관계에서 보이는 모습인데 이것도 대인관계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혼란형은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제일 좀 마음이 부대낄 수 있는, 좀 힘듦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혼란형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혼란형은 어렸을 때 학대라는 것은 뭐 신체적으로 많이 혼나고 맞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비난이나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면 혼란형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육 과정에서 아무리 의식주가 잘 해결이 되어도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학대가 하나 이상 있으면 혼란형으로 갈 수 있고요.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본 경우에도 혼란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형들은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이 둘 다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독립적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타인에게 위로받으려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위로는 받고 싶고 관계 맺는 건 두렵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부대끼고 갈등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되면서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가 크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에 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혼란형이 대인관계 중 특히 연애관계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서 대인관계에도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애착 유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애착 유형, 자신의 애착 유형 뭔지 아시겠죠? 어떤 과거 경험이 내 애착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 나의 부모님, 주양육자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 아기 때, 어렸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하거나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내 애착 유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통찰을 얻어보시고요. 어디다가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영상 초반에 자신의 관계 고민을 생각을 해봤을 텐데 나의 애착 유형과 나의 관계 고민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내가 고민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그걸 떠올려 보고 그때 느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관련성을 찾기 쉬울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나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할까? 이거는 안정형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생각해보고 일상에서 훈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불안형은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친구들이 뭔가 조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너무 많이 좀 과도하게 서운해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서운할 때는 내가 화내거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조금은 가볍게 친구한테 장난스럽게 내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라던가요. 아니면 회피형은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내가 너무 그 마음을 자꾸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좀 외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다가가거나 나를 다가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애착 유형은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쉽게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통찰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내가 내 애착 유형을 좀 변화시키거나 그 밑에 깔려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바꾸시려면 책을 좀 보신다거나 상담을 받아보신다거나 조금 깊이 있는 작업이 필요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혼란형인데 좀 점수가 높거나 아니면 현재 대인관계 갈등이나 고민이 심각하시다면 우리 학교에도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외부의 상담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 빠를수록 좋거든요. 빨리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생 때 내 대인관계를 성장시켜서 앞으로 남은 평생의 대인관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맺어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마련했고요.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 메일로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